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빗장 여는 중국, 철강 화학주 다시 뜰까? 최근 중국이 코로나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베이징과 상하이에 대한 봉쇄 완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230 종목 캐치 시간에서는 철강 화학주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주요 철강 화학주에 대한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단계적 봉쇄 완화로 우리 시장에도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과 화학업종은 중국 경기와 밀접한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두 업종에도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의 최근 1년간 주가를 살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는 36만 8천 원의 주가를 보였는데 8월 이후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10월엔 3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1월에는 27만 7천 원의 주가로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철강 수요의 증가와 철강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 초까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2월 후에는 가파르진 않지만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29만 4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보시면 LG화학은 주가 하락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작년 5월 93만 5천 원이었던 주가가 10월 83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12월에 70만 원 선을 내준 후 올해 초에는 62만 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도 LG화학의 주가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주가 하락이 지속됐고 전일에는 55만 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55만 원 선을 회복한 것이 3월 초 이후 약 3달 만이라는 겁니다. LG화학은 연초 대비 주가가 약 11%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철강과 화학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의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5월 들어 철강 수요 부진의 우려가 심화되었고 철강 가격이 약세로 전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 도시 봉쇄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 유일하게 중국 봉쇄 완화가 가시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중국 락다운이 완화될 전망이라면서 중국 철강 가격의 회복이 한국 철강 업종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주로는 고려아연을 꼽았는데요. 고려아연은 내년 상반기 전해동박 실적이 가시화될 때 신사업의 가치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실적을 담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화학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인데요. 화학업종이 바닥을 다졌고 2분기 이후 완만한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병목 현상은 완화될 것이며 수급 불균형 또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업황 상승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가 안정과 중국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하반기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유가 상승세도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주로는 LG화학과 코오롱 인더를 제시했는데요. LG화학은 고부가 제품을 통해 차별화된 화학 부문 실적 그리고 신사업의 성장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는 견고한 펀더멘털과 증설을 통한 구조적인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철강 화학주의 주가 흐름 그리고 증권사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님, 이 외국인들이 포스코홀딩스 지난 13일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하루만 빼놓고 계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철강주에서 이슈가 이제 가장 큰 게 뭐 중국 완화도 있지만 지난주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미 철강 쿼터제 뭐 구체적인 건 논의는 없었지만 뭐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본세 완화까지 수혜가 된다면 좀 철강주 기대해 볼 만한가요? 지금 기대되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이 다 여부예요. 가능성 여부인데 포인트를 잡으면 먼저 중국에서는 이제 상하이 봉쇄 실적으로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약 2달 가깝게 60여일 가깝게 봉쇄는 돼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상하이 봉쇄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이나 철강,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만
그 봉쇄 관련돼서 딱히 구체적으로 어떤 철강업체의 수혜가 된다는 것은 나오진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봉쇄를 풀었다라는 가능성은 이겁니다. 그 봉쇄 풀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경기를 살려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지난번처럼 지준율 인하가 나오니까 이번은 재정 정책이라든가 또 어떠한 투자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선제적인 기대감이 있는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1대1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미국, 일본, 호주 등 오히려 그 1대1로를 좀 견제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떠한 인프라 투자가 확연하게 나타날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철강업체에 대해서 포인트 본다면 중국 철강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국내로 유입될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자료 하나 보시면 연료탄 가격, 줄공 철강석 가격의 상승을 보시면 이 자료에 따르면 철강석 가격은 사실상 정점을 좀 어느 정도 찍었다고 봐요. 근데 관건은 최근에 연료탄이 워낙에 급등을 하면서 생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업체들도 뭐 철근가부터 강판가까지 다 가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은 쉽지 않을 겁니다. 철강업체들은. 그럼 이제 관건은 중국산이 국내 유입이 확대되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철강 가격에 있어서는 하락 요인을 작용하니까 철강 업체들한테는 이게 꼭 좋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걸 체크한다면은 하반기에 철강 회사들의 어떤 수익성 부분, 특히 철강의 인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입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지난 10월부터 저유 할당 관세에서 TIQ를 유럽은 허용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일본은 올해 4월 달에 허용해줬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최종 보류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에서 가능성이 있었는데 최종 보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으로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 수출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일단 막혔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출량이 더 늘어나야지 수익성이 더 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최종 보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강 업체들은 가능성의 여부들은 좋아질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지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황은 더 나빠질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철강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철강 업체 내에서 섹터별로는 확연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주목이 되냐면 미국에서 작년 10월에 1조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고 이것이 본격화된 것이 올 5월 달이거든요. 요 내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광업체들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여름 코일을 수입해서 이거를 절단 가공해서 나오는 게 관광업체들인데 수익성 자체는 자동차 강판보다는 낮습니다만 워낙에 최근에 수요가 폭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나온 건데 그 대표한 것이 관광사업체 국내에서 150만 톤 1위를 하고 있는 세아제가 그다음 2위 업체 단일 강간 사업만 하고 있는 휴스틸, 미국의 판매법인인 휴스틸 USA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건 세아제강은 생산도 하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강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탈러시아의 수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까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무려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3분의 2 이상을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강간 수요가 유럽이든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포커스를 관광업체. 아쉬운 점은 관광업체가 과연 이 1년에 커터 할당량이 100만 톤이 좀 넘거든요. 근데 워낙에 빠른 시일에 수요가 증가되니까 올 지금 4월 달까지 제가 보면 거의 50만 톤급 가깝게 수출이 됐기 때문에 이 커터제가 허용이 되면 풀리면 엄청난 수요가 될 거고 풀리지 않는다면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관광업체에 대한 수요는 워낙 폭발적인 점에 있어서 철강업체 내에서도 안에서도 주목할 포인트는 관광업체, 휴스틸이라든가 세아제강을 집중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학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화학기업들 이 중국과 수요에 또 특히나 민감한 부분이죠. 이 고유가든 원재료비 급등에 따라서 발목 잡힌 화학주들, 좀 중국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이 화학주들의 이제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는 제품 가격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 제품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판매 전이 효과로 실적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늘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했던 건데 특히나 2000년도 초반에는 굴기 상황 때문에 철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화학업체가 중국의 수요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수혜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분명 다른 건 그때는 중국에서의 자급자 중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범용 제품들은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때문에 국내 업체에서의 어떤 생산량이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가격 상승 효과 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틸렌이 기본이거든요. 범용 수지에 있어서 예. 이제 플라스틱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틸렌 가격이나 또는 폴리프로필린이라든가 다양한 석화 제품별의 스프레드 마진율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점으로 표시된 게 지금 마진율이거든요. 톤당 예. 240불이에요. 근데 지금 음영 지역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음영 지역으로 돼 네, 있고 네. 또 한가운데 초록색 짙은 선으로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평균인데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에틸렌 마진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400에서 500불 정도 수준인데 형격히 지금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통계를 보면 제품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때 에틸렌 가격이 300불 이하라고 한다면 바닥에스럽다. 그렇다면 지금 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가격 상승이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식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화학 업체들은 에틸렌 가격이 바닥스러움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기회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할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화학주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화학 업체들은 결국 고부가치를 생산하는 업체를 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ABS 수지라거든요. ABS 수지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제품으로 자동차에 내구재도 들어가고 완구 쪽에 들어가고 하는데 예. ABS 수지 쪽에서 전 세계 1위가 LG화학이라는 점. 그리고 POE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귀 흡수 제품으로 성능 제품을 보시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 그리고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MB 라텍스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화학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범용 수지 말고 2차 전지니까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신제품에 관련된 고부가치 제품들 많이 생산하거든요. 예. 그런 2차 전지 관련된 케이블이라든가 이쪽 하나솔루션도 있고 전반적으로 4대 업체인 LG화학, 롯데케미칼, 지난 시간 롯데케미칼 한번 저점 바닥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에틸렌 가격 바닥이다. 금호석유, 하나솔루션 요 기업들 중에서 고부가치의 제품의 어떤 MB 라텍스처럼 금호석유처럼 그 가치가 좀 부각되고 수요가 증가하는 기업을 주목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화학 업체들은 매우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다들 전망을 합니다만 예. 역으로 보면 더 나빠질 것이 없는 시점이다. 이런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최수창 파트너께서 캐치한 종목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한유화입니다. 파트너님, 이 투자 포인트는요? 지난 시간에 롯데케미칼을 언급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 회사도. 예. 그러니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왜 오늘은 롯데케미칼 대쪽같이 얘기 안 하고 롯데케미칼 아니라 대한유화 얘기하시냐? 예. 그러면 대한유화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습니다. 대한유화가 2차 전지용 분리막 여기에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2차 전지 분리막류 관련돼서 폴리에틸렌 특수수지를 초고분자량이라고 하는 특수수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돼서 세계 시장 점유율 60% 1위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에틸렌이라고 해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이 있는데 이 관점에 있어서는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에틸렌 그 스프레드 마진 봤을 때. 네. 여기서 하나 더 2차 전지 분리막에 관련돼서의 이 회사가 생산한 게 전 세계 점유율 60%인데 최근에 이 회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은 관련 회사죠. SK 아이테크놀로지 분리막 그리고 중국 내에서 1등인 은첩 고분이라는 회사가 예. 대규모 증설을 계속 작년부터 해왔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생산량에서 증가하면서 이 회사는 2차 전지 분리막 관련 소재가
더 증가해서 매출이 연간 뭐 1,000억 이상씩 더 추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에 폴리에틸렌의 바닥권에서의 봐야 될 화학주면서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대한유화를 보시죠. 화면에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유화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때 롯데케미칼 같이 밸런스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상승폭 자체는 오히려 대한유화가 더 강한데 바로 2차 전지 분리막용이 향후에 지금 시점에서 반등 나올 때 강한 모멘텀으로 롯데케미칼보다는 더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공 종목 캐치는 중국 봉쇄 완화 수순에 따른 수혜주, 철강주와 화학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